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바로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 자,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이름이나 별명이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자,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용도 지역. 자, 우리가 용도 지역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자, 첫 번째 용도 지역을 보면은요. 용도 지역의 키포인트를 갖다가 볼 때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에 뭐뭐 지역이 나오면은 이름입니다. 알죠? 이름. 그래서 이름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중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필요죠. 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인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용도 제한이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되겠지. 그래서 용도 제한도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름은 도, 관, 농,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주, 상, 공록, 보, 생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주거지역은 또 나눠져 있다 했죠. 전일준.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 유금.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 생,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 생, 개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주거지역에서 또 전용주거지역은 바로 양호라 그랬죠. 그러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1종, 2종. 자,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편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저층, 중층, 중고층. 그래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도시지역은 이름이 아주 길어요. 그렇죠? 관리지역은 조금 길어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 자체가 이름이니까 짧아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정한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도, 관, 농자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이 없으면 도, 관, 농, 잔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근데 도시지역인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자, 관리지역인데 이름이 없다. 보전 관리지역. 그러면 도시지역까지는 왔고 세분화가 안 됐으니까 보전 녹지지역이 되는 거고 관리지역까지 왔고 세분화가 안 됐으니까 보전 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근데 세분이라는 글자가 없고 그냥 무조건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은 보전으로 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이 안 됐느냐, 세분이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다섯 번째는 공유수면이 나와 있어. 자, 공유수면은 네 글자가 나오면 여기는 같냐, 다르냐죠. 자, 만약에 같으면 같은 이름, 다르면은 원칙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대신 공유수면인 경우는 바다를 메꾸는 거니까 함부로 고시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한다는 사실.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섯 번째에 가봤더니 여기는 아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였죠. 도시지역으로 간주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가 붙어버리면 그냥 여기는 말도 할 것도 없어. 그냥 도시지역이야. 그 스티커가 어떤 경우냐? 어항, 산택, 전애라는 스티커예요. 근데 이 어항, 산택, 전애라는 이 다섯 가지 스티커가 붙으면 무조건 여기는 그냥 도시지역이 되는데 근데 무조건적은 아니라는 거지. 바로
어항법과 항만법은 무슨 지역과 연접해야 되고 도시와 연접해야 된다는 사실. 자, 산업단지는 무슨 단지 빠지고 농공단지 빠진다는 사실. 전원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빠지고 수력 빠지고 송 변존소 빠진다는 사실. 이런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뭐 수력 있고 그리고 송전소 변존소 있으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함부로 지정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해제 나오면 뭐 나온다 했죠? 환원. 그래서 해제 나오면 무조건 환원이에요. 해제 환원, 해제 환원, 해제 환원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완료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 해제 환원 찾은 다음에 완료가 있는 걸 보고 완료가 없으면 O, 완료가 있으면 X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내용은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곳, 이름에 따라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자, 만들 수 있는 곳이 더 적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걸 외우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외워주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면 외워야 되지만 만들 수 없는 것을 아는 경우는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딱 제거시키면 되거든. 자, 외울 필요 없이 녹관 농자는 아파트 못 만들어. 일종에 가서 아니 그 주거지역에 가서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못 만들어. 자, 상업지역에 가면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못 만들어. 공업지역에 가면은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준공업지역. 주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용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 못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알기가 빨리 편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아파트 만들 수 있네? 이거 아파트 못 만드네?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 자, 요 내용이 용도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요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모두도 몇 점 나와야 된다? 40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건폐율은 40%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도시 지역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게 두 가지 중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더라는 것까지 인식한다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웬만한 내용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별명이에요. 근데 이 별명이라는 것은 자,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된 것은 안전과 경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때 용도지역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때는 경, 치, 개방, 보, 고방, 특복대 총 10가지의 별명 유형이 있는데 자,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형태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경관지구에서 특화. 자, 그리고 보호지구에서 역사. 자, 여기에서 특화 경관지구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관련된 문제에서 건축물이 나오면은 경관지구였고 시설이 나오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였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칠학지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들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집자 형태인데 집단 칠학지구와 자연 칠학지구가 나오는데 집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고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개발 제한구역. 자, 자연 칠학지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연 칠학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자연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 곳 이름만 들어도 녹, 관, 농자. 자, 그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에는 스티커가 3장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스티커? 주거, 집짓자, 산업, 공장짓자, 관광,
관광지 만들자. 자, 이 스티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거 스티커를 붙이고 산업 스티커를 붙이고 관광 스티커를 붙이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근데 그걸 2개 이상 붙이면은 복합. 근데 주거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고 산업은 공유 물열이었죠? 공장, 유통, 물류. 그러면 공장, 유통, 물류도 아니고 관광, 휴양도 아니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특정, 외의 경우라고 그랬죠? 기타.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라는 게 돼. 방제지구 그러면 자연시가지, 자시로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용도지구는 임의적이잖아. 근데 필요적으로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슨 지구였어요? 방제지구. 그죠? 그래서 필요적으로 하는 경우가 방제지구가 있었다. 이런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도지구가 있는데, 고도지구는 최저와 최고 중에 뭐만 있다? 최고만 있다 그랬죠? 최저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지구인데, 방화지구는 오직 뭘 이야기한다? 집. 그죠? 건물. 그러면은 땅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했죠? 소염. 자, 여기 복합. 자, 복합적인 친구 있었지? 누구? 게이리. 근데 게이리는 어디 산다 했어요? 주공에 산다 했죠? 그죠? 그래서 게이리는 주공에 살더라. 이런 거. 자, 그리고 건축 제한의 원칙은 조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 취, 개방화. 그때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고, 칠학지구는 집자, 둘로 나눠지는데, 자, 집단 칠학지구는 항상 뭐가 나온다 했어요? 집 나오면 개고세, 개발제한구역법. 자연은 국토개법 시행령.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단독주택 안 된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되는데 뭘 허용한다 했어? 노래, 연습장을 허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관광시설 안 된다 그랬죠? 자, 의료시설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동물병원은 아니라 그랬고, 그리고 장례시설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장례시설에는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 계획서를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계획. 방화지구는 무슨 법에만 나온다 했어요? 건축법에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게 용도지구예요. 아시겠죠? 용도지구. 자, 용도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용도구역은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의 종류는 수, 도, 개, 시, 입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입이 바뀌었다 그랬지. 입체 복합구역으로. 그런데 그러면 수도 개시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 그랬잖아. 외우는 방식은. 그럼 외우는 방식이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뭐가 있다? 신, 용이 있더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수, 도, 개, 시, 입, 신용. 자,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입니다. 역시 중복된다 그랬고, 임의적. 자,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정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무질서. 무질서 있으면 다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나온다? 장관.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떤 장관이 나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고,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장관이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에서 20년. 다음 날씨로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시가와 조정구역에 행위제한 문제가 있는데, 자, 수시. 먼저 허가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 신고해라.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는데 공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관이 요청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인은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허용하는 게 이거라 그랬죠? 1차 산업, 공용, 중축. 그럼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걸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걸 만드는 거니까 어떤 숫자 이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하 이런 식으로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되고, 군사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왜?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을 잠시 중지하는 거지. 그죠?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군사지역은 안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고, 자, 도시자용 공원구역의 의의를 보면은요, 여가 휴식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가 휴식공간인 도시자용 공원구역은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니까 누가 나오지 않는다?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용도구역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대 건축 연면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최대 건축 연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제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놔두시고 2번, 3번, 4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2번은 고도지구가 나오면 비행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는 땅과 같이 건축물을 거쳐 놓으려면 그때는 건축물, 대지 모두 무슨 지구가 되는 거예요? 고도지구. 자, 근데 방화지구가 나오면은요, 자, 어디는 불에 타지 않는다? 대지는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만 방화지구 이렇게 나오는 거고,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자, 여기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땅에 건물이 높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땅도 그 건물에 맞춰서 짓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그냥 높고 낮고 짓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적용하더라.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2번, 3번을 따라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의 문제 한번 정리 갈게요. 자, 1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항상 주어하고 결론 봐라 그랬어요. 문장을 다 읽을 거 없다 그랬습니다. 주어 결론 보고 찾아오는 거야. 자,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돼. 자, 보세요. 공동주택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용 주거지역에서 나왔잖아.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이야. 왜? 여기는 1종, 2종, 3종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장만 보더라도 틀렸죠. 일반이 아니라는 거.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지. 바로 여기 양호. 양호는 전양 1편이잖아. 그래서 전용에서만 양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세기를 확실하게 박아버렸죠. 틀렸다는 것을. 자, 두 번째. 12번 문제는 공유수면입니다. 아, 공유수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같으냐? 다르냐? 자, 이걸 인식을 해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봐.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자, 공유수면은 바다를 메꾸는 거고, 바다를 메꾸는 것은 고시는 간주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고시는 틀렸지. 그럼 여기는 같냐, 다르냐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정된 곳으로 본다라고 썼으면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고시라고 돼 있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X. 틀리면 멈추면 되는 거잖아. 항상 이제 옳은 것 찾아라 그러면 옳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틀린 것 찾아라 그러면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내 것만. 남의 것까지 찾아가지고 거기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보세요. 항만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봤더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항만법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문제 될 게 없어요. 어항법, 항만법.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어항, 산택, 전해. 맞잖아. 몇 가지 문제 될 거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있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있잖아. 어항법, 항만법은 무슨 지역과 연접해야 된다 했어요. 도시지역과 연접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무슨 지역과 연접해 있어? 관리지역과 연접해 있으니까 틀렸지. 도시지역과 연접해 있어야 된다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왔으면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아야 된다 했어? 40점.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가 될 것이고 40이 될 것이고 용적률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어? 80이 나왔어요. 틀렸지. 앞에는 신경 쓸 거 없어. 100이 안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0% 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15번 문제 조심하세요. 자, 보세요. 도, 관, 농, 자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아래에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할 수 있겠지. 자, 왜? 이름이 없으면 뭘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보존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떠올라야 되지. 세분. 자, 세분이라는 글자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뭐 한다 했어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했잖아. 그러니까 세분이 없으면은 보존 녹지로 가면 안 된다고. 뭘로 가야 돼?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보존 녹지가 답이 되려면 도시 지역까지는 갔는데 세분이 안 됐다. 이 명칭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보존 관리가 써져 있으면 관리 지역까지는 갔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분이 없다면 무조건 답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보존 녹지 지역만 보고 맞았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는 바로 여기 뭐 나와 있죠? 집단 취락지구. 집이 나와 있어, 집. 자, 그럼 집이 나와 있으면 뭐라고 나와야 된다 했어요? 집 나오면 개가 나와야지. 자, 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개발 제한이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집 나오면 무조건 개를 찾아야 돼. 개는 개발 제한 구역이란 건 당연한 거고. 자, 17번입니다. 무슨 지구 나와 있어요? 고도지구 나와 있어요. 자, 고도지구는 자, 결론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규제를 필요로 하는 지구대요. 뭐? 최고한도, 최저한도. 뭐가 아니야? 최저는 아니지. 뭐만 나와? 고만 나온다 했죠. 최고 고도지구. 최고.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누가 한다고?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용도구역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X예요.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떤 장관이 해야 돼?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찾아가야 돼. 무조건. 자, 19번도 마찬가지죠. 시가와 조정구역에 뭐예요? 유보기간은 5에서 얼마라 그랬어? 20년. 이거 10월 달쯤 가면 잊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무슨 지구에 걸쳐 있습니까?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뭐가 나오면 안 되죠? 대지가 나오면 안 돼. 근데 쭉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 대지가 나와 있어. 그럼 대지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 되고, 대지가 나왔는데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맞아. 근데 대지가 나왔는데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거든. 그러면 건축물은 적용이 돼. 대지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대지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2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 그죠? 그리고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